뉴스탑10이 엄선한 사건 사고 소식, 오늘의 9위, 8위입니다. 자, 고된 하루, 이 지친 퇴근길에 우리를 반기는 이 간판, 밤새 환한 불빛이 꺼지지 않는 이곳, 어디일까요? 편의점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여성의 퍽. 이 편의점에서요, 폭행 사건이 벌어졌는데 오히려 때린 사람이 더 당당하게 굴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영상에서 그냥 아우 소리가 나오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이 당시 상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말에 갑자기 남성이 폭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관계를 조금 정리해 드리자면 이제 지난 16일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50대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온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소위 말하는 턱스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턱에 이렇게 걸치고 있어서 이제 이 24세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이 마스크를 올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담배를 달라고 하는 손님의 이 주문에 대해서 이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담배를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안내를 한 겁니다. 네.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 지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갑자기 이 카운터 안으로 들어오더니 이 남성이 이 여성분을 주먹으로 과격을 한 거죠. 아하. 그렇게 해서 이 여성분은 영상에서도 잠깐 나타난 것처럼 바닥에 쓰러졌고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이제 비상벨을 누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이 왔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 남성이 자기가 이제 본인이 때렸지 않습니까? 근데 때린 다음에도 손등에 피가 난다라든지 때려서 손등에 자기가 피가 나는 건데 네. 그걸 다 이제 이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이런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더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폭행 이후에도 이 남성이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탑10에서요 이 직접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때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손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손마스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자마자 담배를 요구하시길래 마스크 먼저 올려달라, 제대로 설명해달라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만하냐 이러면서 갑자기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와서 바로 폭행을 하셨거든요. 그 남성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옆에서 같이 계속 10분 동안 있었고요. 경찰 올 때까지 입에서 피가 많이 흐르고 있는 상태인데 피 좀 닦아라, 더럽다 이러면서 자기 손등도 다치지 않았냐,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 근데 미안하긴 한데 근데 너가 애초에 담배를 먼저 주던가 아니면 자기한테 위협감을 줬대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에 의하면 폭행 이후에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 남성이 너 때문에 내 손등에 피가 났다. 네가 이렇게 한 거다. 너 때문이다. 담배를 줬으면 됐지. 왜 자꾸 나에게 위협적으로 대드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 남성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에 신고한 걸 알면서도 옆에 서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떤 심리가 좀 작용을 한 걸까요? 예, 이게 굉장히 조금 특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뭐 폭행을 한 가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당황스럽기 때문이라도 그리고 이제 본인이 경찰에 잡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힐 거가 뻔히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이제 비상벨이 눌렸기 때문에 경찰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만히 서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상대방 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기에는 이 당시에 폭행을 할 때까지는 흥분 상태여서 뒷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아하. 이제 막상 폭행을 하고 나니까 아차 싶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일이 났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이제 상대방 탓을 하는 겁니다. 네. 내가 이렇게 때린 거는 너의 탓이고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도망을 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잡힐 거라는 걸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현장에서 잡혔던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경찰에서는 이 남성에 대해서 상해 혐의로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하니까요.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나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요 피해자의 상태요, 제가 전화로 만나본 피해자의 상태 정말 심각합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괜찮으세요? 지금도 상태가 안 좋고 아직도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제가 1년 넘게 일하던 곳은 아예 그냥 그만두기로
됐거든요. 입 안에 5곳을 깨맸고요. 그리고 의사 소견상으로는 이게 예후가 안 좋아지면 신경치료를 하거나 심할 경우 발치까지 할 수도 있다고 소견서에 작성을 해주셨거든요. 자,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요. 트라우마가 너무 상당하다. 저기선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관련된 일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 이 아르바이트생이 사실 이 손님한테 뭔가 시비를 걸려거나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쓰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뭔가 구매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방관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 편의점에서 뭐 과태료라든지 이런 처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폭행까지 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관련 직종을 가면은 어쨌든 만약에 이런 손님이 들어온다면 또 마스크를 써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용기가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 직종을 다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진단서가 지금 공개가 됐는데 5바늘 정도를 꿰맸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또 이빨이 흔들려서 지금 인터뷰에 나온 것처럼 발치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간단한 뭐 이런 폭행 그냥 사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트라우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소식까지 저희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